이거는 이제 점막세포. 우리 이제 소장이나 뭐 이런 세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미세한 육모. 털 같죠? 카펫처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그 털옷 같은 거 입어보신 적 있어요? 예, 동물성은 동물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인자 털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 동물성은 진짜 동물성은 입으시면 안 돼요. 동물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쨌든 털옷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왜 털옷을 입을까요? 따뜻하니까. 왜 따뜻할까요? 예, 체온을 이렇게 보호해요. 왜 체온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요 사이사이에 표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열을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양소가 왔습니다. 영양소. 소장에 영양소가 왔어요. 영양소가 있는데 얘들이 얘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접촉하는 면적, 접촉하는 면적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로 영양소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의 구조만 잘 보아도 얘가 뭐 하는 녀석일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는 이렇게 접힌 구조를 가지면서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간은 작은 이런 기본 단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사이사이로 혈액이 흘러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폐도 마찬가지죠. 폐포가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머니. 이게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같은 것도 표면적을 계속 넓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표면적을 보면은, 그죠? 축구장 수십 개가 덮일 만큼 엄청난 표면적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는 이 세포 안은 나예요, 나. 그죠? 세포 밖은 환경이에요. 이거를 비야, 내가 아닌 거죠. 나 아닌 것. non-self예요, non-self. 셀프와 non-self. 셀프와 non-self가 만나는 곳은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고등생물로 갈수록 나와 나 아닌 것이 만나는 경계가 넓어져요. 흥미롭죠? 그럼 나와 나 아닌 것을 만난다는 뜻은 뭐예요? 나라는 것은 나 아닌 것에 대한 정보,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방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죠? 컴퓨터도 켜야 되죠. 빔도 나와야 되죠. 형광등도 해야 되죠. 추우니까 이거 좀 떼어야 되죠. 그죠? 끌까요? 그래서 이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는 인체는 50조 개의 세포로 있는데 인체는 50조 개, 성인은 50조 내지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코끼리는 세포의 크기가 클까요? 개수가 많을까요? 개수가 많죠? 왜 크기가 더 커지면 안 될까요? 네?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저 좀 봐주십시오. 왜 커지면 안 될까요? 세포가 더 커지면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표면 장력을 높이기. 표면 장력을 넓히기 위해서. 표면 장력?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임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나하나 다 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면은 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물질 이동과 관련돼 있어요. 물질 이동, 에너지 이동, 전달. 네. 다시 말해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외계에 있는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수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요.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안까지 이동하는데. 그죠? 또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세포 하나에는 뭐가 있죠?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보통 200개 내지 300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간세포에는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간세포에는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1700 내지 22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에너지가 전환을 할 때 항상 뭘 발생해요? 항상 열이라는 걸 발생해요. 이건 열이라는 것은 분자의 운동이에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전환을 한다는 뜻은 형식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뭐 빛 에너지가 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거나, 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화학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화학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뀐다거나, 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거나.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는 건 뭐예요? 신경이죠? 운동이라는 건 근육이죠? 그죠? 항상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데 항상 변화할 때는 100% 변화를 못하고 일정 %는 열이라는 걸로 변화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그걸 열 효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열 효율.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기름을 때우잖아요.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하죠? 그러면 기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몇 %가 운동 에너지로 변할 것 같으세요? 30% 미만이에요.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뭐죠? 모터예요. 모터 같은 경우 70%. 전기. 사람은 한 몇 프로 정도 효율을 가질까요? 70%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항상 30% 내지 20%는 열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체온이 따뜻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막 열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열이 빨리 바깥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단백질이 엉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포의 수가 1개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20 마이크로미터다. 20m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체 부피는 8000이에요. 근데 표면적은 2400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포를 가로, 세로로 나눴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부피를 가졌는데 얘를 가로, 세로로 나눠가지고 8개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여기는 20cm인데 여기는 얼마가 돼요? 한 면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한 10입니다. 여기는 한 면의 길이가 20이고 그러면 부피는 똑같이 8000이죠? 근데 표면적은 4800으로 증가를 해요. 2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를 가지지만 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은 2배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세포를 10개, 1000개로 만들었어요. 한 개를 똑같은 부피인데 100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부피는 그대로죠? 한 면의 길이는 2예요. 그럼 전체 부피는 그대로 8000이에요. 근데 표면적은 얼마가 되냐? 24000이 돼요.
그러니까 몇 배를 증가를 하는 거예요? 10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10배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내 걸로 쓸 수 있는 효율이 10배 이상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10배 이상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일정한 크기에서 멈추는 게 낫겠어요? 멈춰가지고 계속 분해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춥다. 그래서 세포는 일정한 크기 이상은 증가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너지 대사, 또 물질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는 무생물체의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럼 넘어갑니다.